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6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음봉, 그러니까 이제 시초가 대비 하락으로 조금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 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사실은 시초가가 13만 6천 원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GBP510의 유의미한 결과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금일 주가 종가가 사실은 어떤 범 SK 가에 SK 디스커버리 가에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에다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주가를 다 이제 반납을 하면서 사실은 소위 설거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료 소멸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SK케미칼도 지수와는 관계없이 어쨌든 외국인들이 나가면서 주가가 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요. 일단 외국인 오늘 만주 매도를 했고요. 기간이 1994주를 매수를 했는데 SK증권 자사주가 만주를 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만 한정으로 보면 기관은 994주 순매수를 했다. 금융투자가 소폭 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은 아예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개인이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외국인의 물량을 자사주와 기관 일부가 다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왔어야 되고, 왜냐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만약에 어제 상승이 나왔다면 오늘 보합은 괜찮은 모습이었으나 어제 하락 후 오늘 보합은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물론 시장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사주 매입 기간 전의 주가와 그 매입 후의 주가를 비교했을 때 거의 동등하고, 다만 지수는 더 빠져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보통은 폭등,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쨌든 매입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어떤 펌핑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소외주, 시장에서 철저하게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적게 나왔는데 일단은 대차 잔고가 어제 늘어났더라고요. 12,000주 늘어났는데 어쨌든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최근 한 달 정도에서는 거의 그래도 중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만주가 과연 다시 나갈지, 제가 그때 한번 3만 주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나가야 된다라고 했고 이틀 만에 바로 나갔던 그런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4만 8천 주가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이 대차 잔고라는 거는 사실은 체결 수량과 상환 수량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차 잔고와 공매도 수량으로만 어떤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 체결의 수량은 확인이 되지만 체결 주체가 몇 개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2,000주를 체결을 한 주체가 과거에 공매도를 쳤던 주체면 사실은 본인들의 평균 단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물량을 더 확보한 수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을 바라보는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 주체는 계속 매도를 할 거고 나머지 주체들은 아직까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체결 수량이 12,000주인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주체들 세 곳에서 4,000주 이렇게 샀다, 이렇게 체결을 했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 종목의 하방을 바라보는 주체가 세 곳의 주체가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보다는 어떤 방향성이 더 하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우리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하게 대차 거래 체결 수량과 상환 수량만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해서 미리 매도를 하거나 매수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프로그램 매매 보게 되면은 SK케미칼은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왔고요. 네, 그래서 13억 정도 매도를 했고 오늘 외국인이 13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SK케미칼 프로그램 매매 대부분 외국인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은 순매수 대금이 13억 4천만 원인데
외국인의 총 매도 수량이 13억 정도이니 과거에는 사실은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와도 외국인이 매도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외한 외국계 증권사나 외국인들이 매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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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뉴스 같은 경우는 별다른 뉴스는 없습니다. 이 MSCI 쪽 지금 뉴스가 가장 또 최근에 NH투자증권에서 좀 뭐 예상을 내놨더라고요. 요 뉴스는 어제 저녁 뉴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도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MSCI 지수 편입이란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합니다.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시총이 2조 9천억 그리고 유동 시총이 1조 4천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이미 편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출된 종목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녹십자와 시젠, SK케미칼, 알테오젠 총 4개의 종목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만 진입이 되면 과거 어제 저녁 뉴스에서는 KB증권에서는 녹십자나 시젠이 편출이 될 거다. 자, 4월 18일부터 29일 임의의 날입니다. 아직 3일 더 남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렇게 편출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합뉴스 쪽에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NH투자증권에서는 SK텔레콤이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편출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SK텔레콤이 잔류에 성공을 하게 되면 시젠이 가장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시젠이 편출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제가 한 달 전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쯤에 MSCI 편출 이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MSCI 홈페이지 들어가서 SK케미칼의 어떤 시가총액 구성 비율들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편출에서 제외됐다. 그러니까 편출되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이후에 주기적으로 반기나 아니면은 어떤 중간 조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도 항상 시가총액이 결국에 3조 이상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항상 편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살얼음판을 걷는 그러니까 주가가 원상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MSCI 편출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뉴스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음봉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주봉 관점으로 봤을 때 금주 시가가 12만 4천 원이었고 아직은 양봉 상태입니다. 일단은 금주에 무조건 13만 6천 원, 13만 6천 원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다시 주가를 반등해서 상승 추세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습니다. 13만 6천 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14만 원을 넘지 못하는 그런 좀 최악의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남은 부분 SK케미칼 실적 발표이 남았죠. 사실은 아직은 어떤 국내 증권사에서는 SK케미칼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시장의 상회나 하회라는 코멘트가 없을 수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의 코폴리에스터 그 다음에 제약 그리고 수소 쪽에서의 어떤 사업의 진척도가 조금 구체화적으로 나온다면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에는 6월 달에 일회용컵 보증제 실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캐파가 작은 어떤 소형주들부터 뭐 한 달 전쯤 펌핑이 오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일회용 컵을 뭐 회수하는 기업 아니면은 그거를 제작하는 기업 아니면 운송하는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의 좀 주가가 올랐는데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재료성 테마성으로 바로 소멸이 됐고 결국에는 이 탄소 중립 넷제로는 결국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SK케미칼이 하고 있는 이 코폴리에스터 친환경 플라스틱 이쪽 부분이 결국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만약에라도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친환경 플라스틱은 어떤 신사업으로 어떤 신재생 산업으로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사업으로 좀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한번 제가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행정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시장에 어떤 자금도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를 바탕으로 생산하고 있는 SK케미칼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뭐 어제도 같고 최근에도 계속 SK케미칼의 지지부진한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에 조금 뭐 시장에서 시세가 불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었지만,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의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단기 남았던 카드도 이제 소멸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단기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는 실적 발표인데, 뭐 사실은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아니면은 결국에 이게 화장품 용기 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어쨌든 화장품 쪽 매출이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매출이 1천억이면 뭐 2천억, 3천억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으로만큼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 주주분들, 물론 이제 과거에 이 바이오사이언스 주가를 이때 가격대에 갖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의 주가를 다시 회복을 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일단 기업 관점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